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일에 치이며 쌓아온 수십 년의 노력 끝에 맞이하는 자유로운 삶이라는 꿈은 사실 우리 대부분의 바람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꿈이 아닌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길어지는 노후,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 그리고 줄어드는 소득.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끔찍한 노후를 피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끔찍한 노후를 피하려면 중요한 세 가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불안과 후회로 가득 찰 수 있지만 반대로 올바른 선택과 계획이 있다면 황금 같은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알아보고 이를 뒷받침하는 생생한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재정 관리 계획 없는 돈은 불안만 남긴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안정입니다. 은퇴와 동시에 고정 수입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재정 관리는 노후의 기반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월급쟁이 40년 퇴직 후 남은 건 빚. 김 씨는 30대부터 60대까지 성실히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퇴직 후 받을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믿고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았죠. 그러나 퇴직금을 아파트 대출 상환에 모두 사용하고 나니 정작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자녀 교육비와 병원비로 인해 빚을 지게 되었고 노후에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교훈: 노후에는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연금 관리, 소액 투자, 생활비 절약 등 재정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2. 건강 관리. 건강이 곧 노후의 자산이다.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노후는 고통뿐입니다. 체력이 부족하면 여행은 물론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고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도 늘어납니다. 건강 관리는 노후를 즐기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사례 2. 60대인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박 씨는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싫어했고 직장에서 퇴근 후엔 늘 소파와 TV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60대가 되자 무릎 관절이 약해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면서 단순한 산책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박 씨는 건강을 지킬 시간도 없었다고 후회했지만 이제는 늦은 후였습니다. 교훈: 건강은 젊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기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간단한 스트레칭과 산책으로 시작해보세요. 3. 사회적 연결. 사람 없는 노후는 외롭고 고립된다. 은퇴 후에는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며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친구들과 멀어진다면 고립감을 느끼게 되죠.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회적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 3. 외로움 속에 빠진 은퇴자의 고백. 윤 씨는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한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막상 주변에 함께할 사람이 없고 자녀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윤 씨는 하루 종일 혼자 시간을 보내며 우울감을 느꼈고 점차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도 취미생활,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돈이나 건강만큼 중요한 자산입니다. 마무리: 지금 행동이 미래를 바꾼다. 노후는 결코 자동으로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정, 건강, 사회적 연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미래를 지킬 수 있는 핵심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라도 재정 계획을 점검하고 건강을 챙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세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준비된 사람만이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오늘부터 그 꿈을 실현할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전문가 칼럼. 끔찍한 노후를 피하기 위한 세 가지 실천법. 은퇴 후 삶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현실이지만 그 모습은 개인의 준비와 선택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후를 맞이할지는 결국
우리의 현재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재정관리, 건강유지, 그리고 사회적 연결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재정관리 소득의 줄어듦에 대비하는 지혜.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고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원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현명한 재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현실적인 재정 관리 방법. 소비 패턴 점검하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이전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다가 재정난에 빠집니다. 먼저 자신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점검하세요.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과도한 외식비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 은퇴 후에는 위험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대신 월 몇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나 절대 손실이 나지 않는 저위험 금융 상품을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A씨는 퇴직 후 매달 10만 원을 우량 배당주에 투자하며 매년 소액이지만 고정적인 배당금을 받으며 생활비에 보탤 수 있었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사적연금을 추가로 준비하세요. 전문가들은 연금을 설계할 때 최소한 월 1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확보되어야 노후 생활의 불안을 덜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2. 건강관리 지금부터 시작하는 예방이 관건.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예방적인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관리의 핵심 실천법. 작은 습관으로 건강을 챙기기. 매일 30분씩 걷기, 물을 자주 마시기, 하루에 한 끼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B씨는 걷기 운동과 건강식을 시작한 후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은퇴 후에는 병을 키우기 전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등은 조기 진단으로 관리를 시작하면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취미로 건강 유지하기. 운동을 단순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취미 활동으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예를 들어 C씨는 은퇴 후 친구들과 골프를 즐기며 자연스럽게 체력을 관리하고 동시에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사회적 연결. 인간관계는 행복한 노후의 열쇠.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 맺었던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정서적 안정과 행복의 핵심입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방법.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기.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등 새로운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사회적 연결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씨는 은퇴 후 지역 도서관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회복. 은퇴 후 가족과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고 작은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네트워크 활용하기.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IT 기술을 배워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거나 유튜브 등 플랫폼을 활용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은퇴 후에도 성장하는 삶을 위하여.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재정관리, 건강유지, 사회적 연결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준비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터닝포인트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으로 미래를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한 시간이 되길 응원합니다. 50대, 60대의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셨다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얼마나 큰 결심인지 잘 아실 겁니다.
특히 택배와 같은 일은 체력도 필요하고 막상 시작하면 예상치 못했던 현실과 마주하게 되죠. 은퇴 후 뭐라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덜컥 시작했다가 몸과 마음이 지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택배 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꼭 한번 들어보세요. 택배 일을 고민 중인 50대와 60대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결심은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택배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히 몸만 쓰면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큰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택배 일을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택배 일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큽니다.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은퇴한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은퇴 후 택배 일을 시작하며 매달 일정한 수입이 생기겠지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첫 달부터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침 일찍 물건을 받아서 밤늦게까지 배송을 마치려면 하루 12시간 이상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 정도는 견딜만 하다고 생각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 문제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택배 일은 단순히 물건을 배달하는 게 아닙니다. 큰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좁은 골목길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50대, 60대의 나이에 꾸준히 반복되는 육체 노동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김 씨는 결국 6개월 만에 일을 그만두었고 그나마 남은 체력까지 다 써버렸다며 후회했습니다. 2. 시간과 노동 대비 수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2세의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월 3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배송 건당 받는 수수료는 정해져 있는데 물량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려면 매일 10시간 넘게 일을 해야 했고 주말도 반납해야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차량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같은 부대 비용을 제하고 나니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 씨는 돈을 벌기 위해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하나 싶었다며 일을 관두고 지금은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3. 가족과의 시간, 건강, 삶의 질을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55세에 퇴직한 박모 씨의 경험입니다. 박 씨는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더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택배 일을 하며 매일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니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차라리 조금 적게 벌더라도 집에서 건강히 오래 함께하자고 설득했지만 박 씨는 처음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과로로 입원한 후에야 박 씨는 자신의 선택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시간과 내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며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렇다면 택배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체력 점검. 택배 일은 엄청난 체력을 요구합니다. 지금 상태로 하루 8시간 이상 움직일 수 있는지,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수익과 비용 계산. 택배 일의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부대 비용까지 감안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삶의 균형. 단순히 돈만 바라보고 일을 시작하면 가족과의 시간, 건강, 삶의 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대안은 없을까요? 만약 택배 일이 너무 힘들거나 적성에 맞지 않을 것 같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는 소규모 창업이나 프리랜서 일자리 같은 유연한 근무 환경을 가진 직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컨설팅이나 교육 일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택배 일이 모든 사람에게 나쁜 선택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몸과 마음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시작했다가는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이 일이 나의 은퇴 후 삶에 진정한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신중히 고민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은퇴 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데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늘 응원하겠습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택배일 꼭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과 삶의 질을 잇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50대, 60대 은퇴자들 사이에서 택배일이 새로운 수입원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현실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택배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심도 깊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체력, 수익성, 그리고 삶의 균형 측면에서 전문가적인 관점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해결책과 대안을 제안합니다. 1. 택배일이 은퇴자에게 어려운 이유. 1. 체력은 숫자 이상의 문제다. 많은 은퇴자들이 젊은 시절 체력이 좋았던 기억에 의존해 내가 아직 쓸만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몸은 생각보다 빨리 지칩니다. 택배일은 단순히 차를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의 연속입니다. 특히 한겨울이나 한여름에는 날씨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은퇴 후 일을 시작한 56세 이모 씨는 하루 8시간씩 일하니 다리가 퉁퉁 부었다. 젊었을 때야 괜찮겠지만 지금은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체력 소모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된 몸 상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체력 관리를 간과하고 일을 시작하면 관절 통증, 만성 피로, 그리고 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수익은 예상보다 적고 비용은 생각보다 크다. 택배 일을 시작하기 전 가장 흔히 듣는 말은 한 달에 300만 원 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물량이 많고 효율적으로 배달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가능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수익은 노력 대비 과도하게 높아 보이는 환상에 가깝습니다. 택배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차량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심지어 물품 파손에 대한 배상비까지 포함하면 순수익은 200만 원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58세에 택배 일을 시작했던 김모 씨는 열심히 일하면 더 벌 줄 알았는데 계산해보니 시간당 1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큰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택배 일이 경제적 자유를 줄 것이라는 기대를 현실적으로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삶의 균형이 무너진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삶의 균형입니다. 그런데 택배 일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아침 일찍 물건을 받고 밤늦게까지 배송을 마쳐야 하는 일정은 자연스럽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개인적인 여유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63세의 은퇴 후 택배 일을 시작한 박모 씨는 일주일 내내 일하다 보니 아내와 얼굴을 볼 시간이 없었다. 내가 돈을 벌어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려 했지만 정작 가족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 행복하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돈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2. 택배 일 전에 꼭 고려해야 할 질문. 1. 내 체력은 과연 충분한가? 단순히 나 아직 괜찮다는 느낌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택배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내 체력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무리 없는 운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내가 얻을 수익은 어느 정도일까? 실질적인 수익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차량 유지비와 유류비를 포함해 순수익을 평가하고 그 수익이 가족과 나의 시간과 건강을 희생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3. 이 일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족과의 시간, 내 건강, 그리고 내가 꿈꾸던 은퇴 후의 삶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택배 일이 그것을 해치지는 않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3. 대안은 없을까? 1. 유연한 소득 창출. 은퇴 후에는 시간과 체력을 아끼면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규모의 프리랜서 업무나 전문성을 활용한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이 자영업 또는 취미 기반 창업, 음식, 수공예품 또는 농업과 같은 취미 기반의 자영업은 수익과 함께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3. 커뮤니티와의 협력.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작은 역할을 맡거나 봉사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소득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삶의 가치는 돈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50대, 60대 은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질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과도한 노동에 몰두하다 보면 은퇴 후의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택배 일이 단순히 수익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안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지금 이 글이 은퇴 후 택배 일을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삶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더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길 응원합니다. 아유, 대기업 부장 퇴직 3년 만에 노후 자금이 바닥나서 편의점 알바로 겨우 먹고 산다는 얘기 들으면 솔직히 우리도 좀 뒷목 잡고 싶어지잖아요. 이렇게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이야기가 점점 흔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엔 대기업에 다니면 진짜 안정적이다. 한번 들어가면 평생 먹고 산다.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퇴직하고 나면 돌봐주는 회사도 없고 명함 내밀 곳도 없고 한 달 한 달 쓸 돈 계산하며 지내는 게 현실이라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 저도 주변에서 너무 자주 들어서 마음이 복잡해질 때가 많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유독 충격적인 사례로 꼽히는 대기업 부장으로 화려하게 일하다가 퇴직 3년 만에 가진 돈 다 써버리고 결국 편의점에서 늦은 밤 교대 근무로 근근히 생활비를 마련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조금이나마 덜 힘들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아직 난 현역인데 퇴직까지는 한참 남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일수록 미리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5060대에 접어드신 분이라면 너무 좌절부터 하지 마시고 조금만 발상을 전환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노후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3가지 실제 혹은 유사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저건 정말 내 얘기일 수도 있겠다 싶은 순간이 있을지도 몰라요. 1. 퇴직금 만만히 받다. 퇴직 후 3년 만에 돌아온 현실 체크. 첫 번째 사례는 아까 말한 대기업 부장님 이야기예요. 50대 중반쯤에 꽤나 괜찮은 조건으로 조기 퇴직을 하셨어요. 당시 대기업 부장급이면 연봉도 높았겠죠? 거기에다 퇴직금도 작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이분이 그 퇴직금을 어떻게 굴리면 좋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은행 예금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체계적으로 분산 투자나 재무 설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은행 이자만으로도 먹고 살겠지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또 하나, 평소엔 일이 바쁘니까 가족들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다니셨던 게 한이었나 봐요. 퇴직금 들어오자마자 부부가 해외여행도 다니고 자녀에게도 좀 선심 쓰고 신나게 소비를 했대요. 그래도 나중에 연금도 나올 텐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고요. 그렇게 1년, 2년 지나는 동안 이분이 느낀 건 뭔지 아세요? 세상 물가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거예요. 예금 이자는 생각보다 훨씬 적었고 자녀들 용돈이나 경조사비, 갑작스러운 의료비, 주택 유지비 등등 이런저런 곳에 돈 나갈 일은 더 많아졌어요. 게다가 매달 꼬박꼬박 고정 지출이 있는데 수입은 거의 없으니 예금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통장 잔고 확인하고 식은땀을 흘렸다는 겁니다. 결국 이분은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편의점 알바 자리를 알아봤고 지금은 야간 근무를 하며 간신히 생활비를 메우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자산을 좀 불려보고자 몇 군데 자문도 받으러 다니시는 중이죠. 그나마 아직 50대 후반이니 몸이 버텨주지만 60대 넘어가면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을 텐데 본인도 그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퇴직금은 절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막연하게 언젠가 나올 연금이나 이자만 기대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연금 수령 전 공백기 생각보다 길고 힘겹다. 두 번째 사례는 중소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던 50대 후반 여성분 얘기예요. 이분은 퇴직금도 그리 크지 않고
매달 나오던 월급도 갑자기 끊긴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소 몇 년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몇 년만 버티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버티는 몇 년이 생각보다 길고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그분은 58세에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받은 퇴직금이 1억이 조금 안 됐다고 해요. 처음에는 1억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만하겠지 싶었지만 매월 고정 지출인 생활비, 집 관리비, 그리고 자녀가 아직 독립을 못해서 드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정작 본인을 위해 쓸 돈은 얼마 없게 된 거예요. 난 아직도 젊으니까 금방 다른 직장 구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다니던 업계는 경력직 자리를 잘 안 뽑고 다른 업종으로 옮기자니 나이 때문에 쉽지 않더래요. 게다가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어봤어도 연락 오는 데가 생각보다 적었고요. 결국 마트나 작은 가게들에서 시간제 일을 하면서 근근히 버티셨는데 이게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자존감마저 떨어지는 악순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연금 수령 전 공백기입니다. 국민연금이 60대 중반부터 나오든 더 늦게 수령하든 그 직전 몇 년 동안 월급 없이 지내는 게 정말로 부담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든 이 시기를 버티기 위해 적금을 깨거나 퇴직금 대부분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쯤엔 거의 바닥난 통장을 다시 보면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본격화돼요. 삶 내 집이라도 있으면 괜찮겠지? 했다가 세금 유지비 폭탄. 세 번째 사례는 60세에 자발적으로 퇴직을 선택한 분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그래도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서 내 집 한 채 있으면 최소한 월세 부담은 없으니 좀 낫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 후에 보니 집값은커녕 보유세, 재산세, 관리비 등등 유지에 드는 돈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올 때는 대수롭지 않아 보였던 세금이나 공용관리비 등이 소득이 영원이 되니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죠. 이분은 어차피 난 이 동네에서 평생 살 거고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아이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하셨대요. 문제는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지면서 집을 처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림길에 섰다는 거예요. 집을 팔면 당장 목돈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전세나 월세로 살면 그 돈이 또 소모되고 나이 들어서 다시 집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돈 걱정만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을 영목이 지론주택연금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조언하지만 이분 경우엔 막상 나중에 집을 물려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흐르고 돈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이런 난처한 상황을 두고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대출 상환 계획부터 세금 대비까지 좀 더 꼼꼼하게 세울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안 해놨으니 힘든 겁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소박하지만 필수적인 조언. 위 세 가지 사례를 보면 퇴직 후의 공백기가 얼마나 무섭고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 후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는 게 포인트예요. 60세에 퇴직했다고 쳐도 7080대까지 20년 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뭐 하나라도 움직여서 돈을 벌거나 혹은 소비를 줄이는 대안을 꾸준히 고민해야죠. 첫째, 퇴직 전부터 노후 자금 목표액을 구체적으로 세워보기. 예를 들어 한 달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년이면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죠. 연금이나 이자가 어느 정도 커버해준다고 해도 여기에 의료비, 예기치 못한 지출 등을 반영하면 상당한 금액이 더 필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지 또 연금 수령 나이 전에 벌어야 할 돈은 얼마인지 미리 산출해보면 훨씬 현실적이에요. 둘째, 막연한 투자보다 안정적인 분산 투자와 현금 흐름 확보에 집중하기. 주식, 부동산, 예금, 연금보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산해두면 한 분야가 흔들려도 다른 데서 충격을 완화해줄 수 있어요. 또 적절한 월지급식 상품이나 월세형 부동산 투자 같은 것으로 은퇴 후에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면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미리 퇴직 후
일자리 혹은 제2의 직업을 고민하기. 위 사례처럼 갑자기 퇴직 후에 아르바이트부터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현직에 있을 때부터 자격증을 따거나 취미를 살려서 부업 형태로 시작해보는 등 미리 준비하면 훨씬 덜 당황스러워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소소하게 수익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자신에게 맞는 거주 형태 고민하기. 노후에 굳이 큰 집에서 살 필요가 없거나 재산세와 유지비가 너무 부담된다면 다운사이징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반대로 나는 조금 더 편안한 노년 생활을 원한다면 그에 맞춰 재정 계획을 더 빡빡하게 세워야 하고요. 다섯째, 건강관리와 의료비 대비. 한번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금세 몇백만 원씩 나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어떤 보험을 들어둘 건지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평소에 할 수 있는 습관들은 뭔지 꾸준히 체크해서 돈과 몸 둘 다 노후 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사실 우리의 인생은 직장 생활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오랫동안 직장인으로 살아오면 막상 퇴직하는 순간에 인생의 큰 축이 무너진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재정적 문제까지 겹치면 자존감이 바닥나기도 쉽고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막막함이 몰려와요. 그래서 퇴직 전에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할수록 좋고 이미 퇴직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대안을 찾고 실행해야 합니다. 소개해드린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아, 저건 내 얘기랑 비슷하네 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진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 동네 문화센터나 구청 혹은 노인 일자리 센터 같은 데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니까 먼저 움직여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일이든 시작하면 그게 결국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퇴직 후 인생을 조금이라도 덜 고달프게 만들려면 앞으로 20년 이상은 또 다른 모습의 현역 생활이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앞서 말한 대기업 부장님도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온라인 창업에 관심을 가지셨대요. 초기엔 성과가 미미해도 조금씩 배워가며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삶의 활력소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작은 한 발자국이라도 내디뎌 보자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움직여보면 좋겠습니다. 노후가 막막해 보이더라도 준비와 실행 여부에 따라 충분히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또 조금은 편안한 여유를 누릴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퇴직 후 3년, 5년 만에 노후 자금이 사라져버려 눈물 짓는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혹은 지금이라도 뭐든 해봐야 합니다. 미뤄선 안 돼요. 은퇴 준비는 괜히 거창한 게 아니고요. 오래도록 이어질 미래를 위해 당연히 해놔야 할 숙제 같은 거예요. 부디 그리 작은 동기부여가 되길 바랍니다. 퇴직 후 자격증만 따면 먹고 살 수 있을까? 요즘 은퇴를 앞둔 5060대 사이에서 자격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격증만 따면 취업이 보장된다. 퇴직 후에도 꾸준히 벌 수 있다는 말이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학원에 등록하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자격증을 따면 정말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이 보장될까요? 오늘은 55세에 은퇴한 한 은행원의 사례를 통해 자격증이 무조건 답이 아닌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 현명한 선택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55세 퇴직 후 공인중개사 도전. 그런데 현실은? 박모 씨 55세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평생 숫자와 금융을 다뤘고 사람들과 상담하는 일도 많았기에 퇴직 후 공인중개사가 딱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붐도 있고 시니어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이라는데 안 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1년을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사무실을 차릴까 했지만 월세와 운영비가 부담됐습니다. 결국 부동산 사무소에 취업했지만 손님 유치가 문제였습니다.
동네에 이미 오래된 중개업소가 많았고 신뢰를 쌓기도 어려웠죠. 인터넷 플랫폼에 밀려 기존 부동산들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년 넘게 일했지만 거래는 몇 건 없고 수입도 월 100만 원 남짓.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시작 안 했을 텐데. 박 씨는 결국 부동산을 그만두고 다른 길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훈. 경험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다. 부동산 시장은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하다.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인지 고민해야 한다. 2. 전기기사 자격증 수요 많다고 해서 도전했지만 이 모 씨 58세는 전자회사를 다니다가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면 건물 관리나 유지 보수 쪽으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름 기술직이고 수요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해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업이 아니었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40대 이하를 선호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전선을 다루고 배관을 수리하는 일은 체력이 좋아야 가능했습니다. 기업체 전기 관리직은 많았지만 연봉이 생각보다 낮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뭐하나 몸이 못 버티는데 지금은 간간히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티고 있지만 처음 생각했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교훈. 기술직 자격증은 체력과 경험이 있어야 활용 가능하다. 나이 제한이 있는 직업군인지 미리 알아봐야 한다.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되는 게 아니다. 3. 바리스타 자격증, 인생 2막을 꿈꿨지만 김모 씨 56세는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소박한 카페를 운영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커피를 좋아했고 은퇴 후에는 조용한 카페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고 싶었죠. 그래서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하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카페 창업을 하려면 인테리어, 임대료, 장비 구입비 등 초기 비용이 엄청남. 이미 카페 시장은 포화 상태라 경쟁이 너무 심함. 직원으로 취업하자니 젊은 바리스타들보다 손이 느리고 체력적으로 힘든. 결국 김 씨는 카페 창업을 포기하고 취미로만 커피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자격증은 땄지만 현실적인 준비가 너무 부족했어요. 교훈. 창업은 자격증이 아니라 자본과 경험이 더 중요하다. 시장 상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취미와 직업은 다를 수 있다. 결론 은퇴 후 자격증이 답이 아니다. 위 3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격증만 따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 나이, 체력, 시장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선택. 기대와 현실의 괴리로 인해 낭패를 본 경우. 자격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격증이 은퇴 후 삶의 해결책이 될 거라는 착각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자격증보다 현실적인 일자리를 먼저 조사하라. 2. 현재 가진 경험과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라. 3.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 가장 중요한 건 은퇴 후 삶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격증이 아닌 현실적인 계획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막연히 퇴직 후 자격증이나 따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은퇴 후 자격증이 아니라 이것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은퇴 후 생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오늘은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꼭 점검해야 할 핵심 요소 3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자격증보다 중요한 건 경험과 네트워크. 자격증이 있어도 경험이 없다면 시장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자격증 보유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5세에 퇴직한 한 회계사는 세무사 자격증을 따지 않고도 평생 쌓아온 금융 지식을 활용해 창업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58세 퇴직한 영업부장은 자격증이 아니라
30년간 쌓은 인맥을 활용해 프리랜서 영업 컨설턴트로 활동 중입니다. 교훈. 무작정 자격증을 따기보다 내가 가진 경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방법을 먼저 고민하자. 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vs 돈이 되는 일. 많은 사람이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할 수 있는 일과 돈이 되는 일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 56세 퇴직 후 목수 자격증을 따고 싶었던 어씨. 하지만 현실적으로 체력이 부족하고 시장 수요가 많지 않아 방향을 틀어 목공 교육 강사로 전환했습니다. 60세가 넘어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싶었던 B씨. 하지만 요식업이 힘든 걸 깨닫고 대신 온라인으로 요리 노하우 강의를 운영하며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교훈.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실제 수익이 나는 일인지 따져보자. 3. 노후 재정 설계가 먼저다. 자격증을 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재정 설계입니다. 자격증을 따는데 돈이 들고 그 자격증이 실제로 소득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시간과 돈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 후 자격증 비용 계산 예시. 공인중개사 준비 1년, 학원비, 교재비, 시험 응시료 총 500만원 이상. 바리스타 과정 학원비, 장비 구입 최소 20만 300만원. 전기기사 강의료, 실습 비용 최소 300만원 이상. 그렇다면 이 비용을 투자해서 본전을 뽑을 수 있을까요?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가진 노후, 자산과 예상 수입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교훈. 자격증을 따기 전에 이것을 따서 몇 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가를 먼저 계산하자. 결론. 은퇴 후 자격증보다 이것이 먼저다. 자격증이 은퇴 후 생계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다릅니다. 자격증이 아니라 아래 세 가지 요소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1. 자격증보다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라. 의하고 싶은 일보다 할 수 있는 일과 돈이 되는 일을 찾아라. 3. 자격증보다 노후 재정 설계를 먼저 하라.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자격증을 따서 나는 3년 후, 5년 후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선택한 길이 정말 나에게 맞는 길일까? 은퇴 후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강점과 현실적인 기회를 먼저 살펴보세요.